어제 새벽에도 미국은 혼조세로 끝났고 유럽도 뭐 유럽 괜찮게 끝났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 넘게 끝났는데 오늘은 약세로 어제 약세로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약세로 시작했는데 특이한 건 중국이 어제 약세로 끝났거든요. 중국의 경제가 제일 좋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다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다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화이자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 90%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움직였는데 예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생각이 납니다. 렘데시비르 좋다고 치료했다고 나오고 주식을 팔아줬겠죠. 임원들이 경영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팔았어요. CEO가 만약 정말 그렇게 성과가 좋은 거라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중간 발표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최종 발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발표한 거지 연구진이 발표한 게 아니라고 제가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실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찍게 됐습니다. 뭐 나와보면 상황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인데 최근 보면 이제 이렇게 찍고 나서 조금 약해요. 이게 그 검은색 이게 어디 건가? 이게 이제 소형주 US2000 소형주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추세를 위로 계속 밀어올리질 못하고 약간 9일자 이후 10월 10일 11일 이렇게 9일 10일 이렇게 넘어오면서 추세가 약간 약합니다. 이건 이제 빨간 게 나스닥인데 반등 가면서 이거 못 뚫고 다우가 이제 점프업을 했는데 이 캔들이 다우거든요. 뚫지를 못하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점차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11월 초 들어서 10월 말 끝나고 11월 초 10월 31일인가요? 하여튼 그때부터 치고 나온 게 이제 끝자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 계속 올라가겠는가 좀 그렇고요. 한 가지 특이하게 보는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9일날 장중에 계속 깨지면서 올라온 것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내려오면서 조정을 거쳤는데 그 화이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언택 쪽 기업들이 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테슬라가 조정을 받은 게 이상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반등할 때도 반등 여력 자체도 그렇게 세질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가장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중국 시장이 밀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직전 고점을 못 뚫고 지금 여기서 약간 헤매고 있어요. 최근 5일치를 보면 위로 올라갔다가 약간씩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들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끝자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혼재되는 상황이 아직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코로나인데 유럽 CDC 데이터 보면 유럽 코로나가 그 강력한 붕세로 약간씩 이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전체 그 확진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게 이틀 연속됐거든요. 이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뭔가 효과는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유럽 전체에 그 확산된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좌측 끝에 포르투갈부터 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뭐 많이 새카만 짙은 고등색이죠. 여기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 옆에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여기가 체코죠 아마 여기가 오스트리아 여기 슬로바키아 여기가 뭐더라 헝가리인가 여기 루마니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이 독일을 둘러싼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짙은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독일로 혹은 벨기에에서 독일로 이렇게 그 환자를 넘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이 확산세가 독일 전역을 뒤덮고 있고 제가 보는 이슈는 이제 한계점에 온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하고 뭐 모임을 갖는다거나 혹은 뭐 그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 그 우리 K 확산 중에서 K자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그 무력한 노동자들이나 좀 취약층 이런 곳이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7일간 10만 명당 그
확진자 증가가 많이 되니까 짙은 게 많이 증가가 된 거거든요. 보시면 이 CDC 데이터 보면 주로 내륙 지방 쪽에서 확진자가 많은 편이에요. 트럼프를 지지한 쪽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사망자도 보시면 이 내륙 쪽 지방에서 좀 확산세가 늘어나는 패턴이 뭐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이 내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 우세 지역입니다. 이쪽이. 이거 이외에 그 7일 이동평균서도 끝까지 올라가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이쪽에서 한번 1차, 2차 유행 때 추세 올라갔던 정도 수준만큼 한 번 더 튀었어요. 확진자 수가 여기 보면 이제 13만, 여기 보면 이제 14만 4천인데 20만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뉴스 보도를 잠깐 보긴 했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만 얘기가 좀 전문가도 나왔지만 얘기하러 나온 그 당일날 하루 지나서인가요? 20만이 넘었다는 보도를 읽었는데 그 확실한 데이터는 CDC 데이터가 다음번에 나오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그 7일 이동평균선 확진율이 8.5%예요. 이미 여기는 이제 8% 넘지 않고 7.9에서 끝났는데 그 추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검사의 수가 늘어나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확진율이 계속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코비드 트래킹닷컴인데 입원 환자 수가 이게 여기서 5만에서 6만까지 넘어가는데 한 며칠 걸렸죠? 일주일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 8일 걸렸는데 6만에서 7만 넘어가는데 이거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 갑자기 한 3, 4만 뛰었거든요. 여기서 뭐 3, 4만 두 번 튀면 7만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강력한 봉쇄 정책을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주요한 지역에서 했지만 이제 이미 의료붕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루마니아였던가요? 거기는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전국 봉쇄를 하라, 전체 봉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이탈리아도 난리라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려도 진료하라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은 1차 그 유행 때 있었던 패턴들이 지금 유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은 그 확진자들이 늘어난 상태고 또 굉장히 많이 이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계속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환자가 의료시설 안으로 쓸려 들어가서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좀 정말 안 좋은 것도 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망자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방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현상도 어쩌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봉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코로나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네바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그랬고, 뉴욕주 쿠오모 지사도 저거 했던 것 같아요. 10시 이후에 봉쇄 이런 것들 한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바이든 측이 코로나 고문은 4주에서 6주간 봉쇄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럽처럼 봉쇄를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시장이 지금 이 여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마지막 조정, 그러니까 내년도 전 조정이 올해 겨울까지가 마지막 조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정의 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트럼프 2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했다 이거죠. 1기 끝나고 2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바이든 너희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바이든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한들 지금 이 정책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12월 12일, 14일 이래가지고 판결이 나는 둥 안 나는 둥 그래서 선거인단이 확정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트럼프가 임명한 주요 공직자들이 바이든의 얘기를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바이든이 하는 대로 봉쇄 조치를 하겠다라고 휙 돌아서면 그것도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알고 있는데 이 방향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확산세가 늘어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조치로 봉쇄를 안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투심을 자극할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 사태가 뭐 백신이 나왔다고 지금 당장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요번 유행은 지나야 되거든요. 지나고 나서야 뭐 내년이 되고 나서 뭐 해결될 문제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얼마나 투심을 자극할 것인지, 아랫방향으로 자극할 것인지에 따라서 주식이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잠깐 보면요, 국내 패턴을 보면 그 외국인이 1개월간 뭐 외국인하고 개인이 쌍끌이로 담았습니다. 개인이 팔고. 그다음에 최근 일주 보면 외국인이 더 많이 받았어요. 금융투자는 줄었는데, 패턴을 보면 작년, 그러니까 10월 30일 마지막 거래까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주요 운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조금씩 기관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그래서 일단 상승 국면의 탄력은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해질 양극재인가요? 그거 전기차 관련된 주식인데 이제 튀다가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첨보인데 이것도 전해질인데, 이건 전해질 플러스 첨가물이거든요. 이것도 전기차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 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LG화학인데 LG화학은 튀었다가 약간 내려왔어요. LG화학도. 현대차는 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둔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가 지금 예전에 그 최종재보다는 여러 지역 전기차에다가 뭔가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보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첨가물 쪽을 잘 지켜서 뭔가를 보는 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좀 더 볼게요. 이건 풍력인데, CS윈드. 여기 보시면 타고 탄력을 빨리 받았는데 최근 좀 쉬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입니다. 이거 일진복합소재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계열사가 수소차 그 연료 탱크를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게. 근데 그건 이제 상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지분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튀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래로. 그리고 최근에는 그나마 제대로 튀지 않던 은행주도 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주식 중에 잘 튀지 않는 주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예를 들면 일진다이아 같은 것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 과도하게 튀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튀었는데, 이 튄 정도가 굉장히 큰 배수로 튀었어요. 이게 일진복합소재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서 지금 현재 51,900원에서의 타겟은 아마 여기 있는 65,000원대 정도 될 겁니다. 한 20% 넘는 순 정도의 타겟, 이걸 이제 돌파해야 될 건데,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추가 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주식들. 그래서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보시면 굉장히 많이 튀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주들, 그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대주들이 있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 이외에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LG화학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최근 잠깐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배 정도 오른 게 다인데, 소형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튀었죠. 첨보 같은 기업 보면, 여기 보면 36,000원대 있었는데 이게 16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그 접근할 때는 이 과도한 배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예를 들면 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피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무조건 곤두박질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가 계속 팔릴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성과를 낼 수 있긴 한데, 이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리레이팅이 돼 있잖아요. 한꺼번에 확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전고점을 못하고 이렇게 위아래로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사는 것보다 안에서 받쳐서 하면서 계속 그냥 기다리면서 매집해서 모으는, 그게 위험도 줄이면서 나중에 수익도 늘리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행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행주가 이 배당주 관련이거든요.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을 해줘요. 보시면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4.6이었네요. KB금융지주가. 여기 보시면 이거 신한지도 4.27이거든요. 장기적 추세서 놓고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은행주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밑에 있죠.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인데,
문제는 여기 뉴스보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SBS, CNBC 보도인데 여기 보면 내년 3월이 두렵다. 한계 기업 부실 쓰나미 온화 해가지고 정재원 기사께서 입력하면 11월 1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계속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요번 2차 대유행에서 싹 쓸려 내려가면서 내년에 3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관점을 갖는 기업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붕괴됐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어떤 대형 유통 업체들이 실적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서 쓸려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 있죠. ssg.com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유통망과 같이 맞물려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쓱닷컴에서 나오는 어떤 배송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마트 쪽에 있는 물건을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배송하는 뭐 이런 패턴까지 그냥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고 이트레이더스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했던 그런 어떤 업종이었는데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완전히 업종에서 쓸려 내려간 것처럼 온라인 때문에 쓸려 내려간 것처럼 보였는데 쿠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아니고 새롭게 그런 시장의 영역에 점유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성장성이 다시 모멘텀이 잡혔다 이렇게 보이는 기업이 이마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추세가 이렇게 추세 자체 성과는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투자 쪽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지만 궤도를 보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 이틀간 급등했거든요. 보시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익이든가요? 아니 이익일 거야. 아마 이익이 한 15% 정도는 주주 환원이니까 주주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굉장히 빨리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모멘텀, 계속 추세 전환이 되는 모멘텀이라면 얘가 리레이팅 되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윗방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기업 중에서. 코웨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모펀드에 인수됐을 때는 계속 고배당 정책을 계속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넷마블이죠 아마. 까물까물한데 넷마블일 겁니다. 이 넷마블에서 인수해 가면서 고배당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있던 배수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잘 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시면 분기당 실적도 보시면 작년보다 올해 6월까지 2분기 실적이 높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태국이든가요, 말레이시아든가 말레이시아였나? 그거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떤 정수기 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해외 쪽에서도 계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밑으로 쓸려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해외에서도 성장성이 계속 높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5천만 좀 넘는 인구보다 수억 대가 되는 그런 해외에서 성장성이 더 커지겠죠. 파이도 훨씬 더 커지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것도 성장성 국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긴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잡아서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 단기적이면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어떤 그린 에너지 쪽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이렇게 살찌우는 그런 패턴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지금 한 곳에다 몰빵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해서 위험을 감소하는 것 혹은 추가적으로 이익을 볼 걸 줄이는 것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거론된 주식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시각을 가지고 좋은 주식들을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보거나 혹은 투자할 때 참고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투자라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